제주도 구자읍에 있는 흑돼지 전문점입니다. 가게 이름이 고기 굽는 해녀네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구자읍 한동리라는 고기 굽는 해녀라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태훈입니다. 가게 이름이 독특한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희 누님이 해녀세요. 지금 시기가 구자가 원래 당근이랑 감자가 유명하거든요. 네네. 지금이 딱 수확철이에요. 수확철? 예, 수확철이라서 지금 전부 다 저희 누님도 농사 지으러 가셨고 저녁에는 이제 나와서 가끔씩 고기도 구우시고 하십니다. 해녀분이 직접. 그럼 이 가게의 대표 메뉴는 뭔가요? 지금 현재는 흑돼지, 오겹살, 그리고 목살, 항정살, 가브리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고객층이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내 분도 오고 관광객 분들도 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90% 이상이 관광객 분들이 오게 되어버렸어요. 동네 분들이 외지인 분들이 많이 오면 쑥스러워서 농사 짓다가 그 좀 지저분한 옷으로 오는 걸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는. 관광객들이 거의 줄을 이룬다. 네네. 이 가게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작년 5월부터 시작했어요. 작년 5월? 네네. 그럼 코로나 여파에서 조금 덜할 때인가요, 그럼?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풀리고 제주로 이렇게 관광객분들이 많이 들어올 때 시작하긴 했는데 요새는 해외도 풀리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비수기이다 보니까 조금 뜸합니다, 요새는. 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제 어릴 적 태어난 고향이고요. 타지에 살다가 다른 장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고향 내려와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생각해갖고 저희 누님이 원래 고깃집을 오래 하셨거든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럼 이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타지에서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네. 고깃집도 했었고요. 제주도 말 다 하실 수도 있고 그럴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원래 제주 사람들이 사투리도 많이 쓰지만 표준어도 잘 써요. 최상급 제주돼지 인증 판매점.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하고 이쁩니다. 곳곳에 제주도의 냄새가. 사실 여기 냉장고에 이 고기는 다 흑돼지인가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 제주산 흑돼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숙성 같은 거예요? 네, 제주산 흑돼지 중에 최상급 흑돼지만 사용하고 있고요. 열흘에서 14일 정도 기본 숙성 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 숙성하고 주방 안에 또 숙성구가 하나 더 있어요. 제주도 흑돼지는 전문적으로 도축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네, 제주도에 두 군데가 있어요. 축협에서 도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루에 한 1000부 정도 이렇게 도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돼지에 비해 흑돼지가 근조직도가 훨씬 높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쫄깃하고. 그러면 단가도 일반 돼지에 비해서 흑돼지가 더 높겠네요. 기본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상시 비수기 때는 한 30-40% 정도 비싸고요. 성수기 때는 100% 이상 비싸다고 봐요. 그러니까 흑돼지가 15,000원이면 네. 백돼지는 뭐 7,500원에서 100원 정도 되는 거죠. 두 배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단가가. 성수기 비수기가 틀린데 네. 성수기 때는 2배 정도 차이 나고요. 지금은 한 30-40%, 40-50% 이렇게 차이 납니다. 화지가 됐어요. 아예 높은 주배. 지금 보이는 게 전복 계란찜이고요. 요거는 된장찌개. 직접 구워주시는데 네. 귀찮지 않으세요? 저희가 구워드리는 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구워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기 맛있게 굽는 법이 있나요? 흑돼지 같은 경우는 근조직도가 높아서 익는 것도 천천히 익지만은 가까이 익혀도 안에가 육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겹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가장 많이 좀 많이 빼는 게 지방을 많이 구워서 많이 빼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노릇하게. 사장님도 삼겹살 좋아하세요? 없어서 뭐. 다른 가게 가서도 드시나요? 솔직히 어저께도 지인분이랑 원래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렇게 놀러 오면 어쩔 수 없이 꼭 흑돼지는 한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덕에 가서 저도 어저께 흑돼지 연탄구이 먹고 왔어요, 지금. 백돼지랑 흑돼지랑 이게 먹으면 맛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나요, 사람들이? 따로따로 먹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백돼지랑 흑돼지랑 같이 먹으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근조직도가 흑돼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씹으면 육즙도 그렇지만 그 쫄깃함이나 이렇게 식감이 훨씬 좋아요. 네. 그리고
훨씬 더 고소하고요.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이고 드셔보세요. 열기가 쉽게 안 빠져요. 제주에서는 멸젓이라고 하는데요. 멸젓? 예, 요 색깔이 나와야 원액이에요. 얘를 고기에 찍어 먹는 건가요? 네, 보통 식당 가시면 빨간색 멸젓 같은 게 이런 색깔 멸젓을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약간 양념친 멸젓이고 이거는 원액인데 저희가 추자도라는 섬에서 직접 받고 있어요. 추자도가 원래 조기랑 멸치가 유명하거든요. 손님들 이거 드시면 거의 호불호 없이 드십니다. 저희 멸젓. 그리고 얘는 뭔가요? 선생님? 갈치 속젓이요. 갈치 속젓. 네. 그리고 얘는 소금, 예. 와사비. 사장님 지금 가게가 몇 평이죠? 지금 한 30평 정도 돼요. 30평. 네. 이 정도면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인테리어를 제가 스스로 했거든요. 그 우와. 전문가 분들한테 맡기는 뭐 전기나 후드 말고는 불도 제가 밭에서 다 주워서 나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방이나 뭐 다 해서 한 4, 5천 정도 들었고 인테리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제주 돌이 하나하나는 이쁘진 않은데 쌓아놓으면 참 진짜? 예뻐요. 제주에서만 쓸 수 있고 반출은 안 돼요. 농민분들이 밭에 있는 돌 가져가면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네도 이렇게 돌을 치워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동네 어르신분들한테 돌 좀 쓰겠다고 해서 한 4차 정도 끌고 와서 다 싣고 이렇게 쌓았죠. 요즘에 제주도가 네네. 식당이 성수기인가요? 비성수기인가요? 원래 겨울은 제주도가 비수기예요. 2월까지는 3월 초까지는 비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 매출은 비수기 때, 성수기 때 얼마 정도 나오세요? 그때그때 좀 다르겠지만 성수기 때는 많이 나오면 한 300 정도 나오고요. 하루에? 네, 하루에 300 정도 나오고 비수기 때는 좀 적게 나올 때랑 잘 나올 때랑 편차가 있는데 100에서 200 정도. 네. 성수기 때는 일 매출이 300이면은 월로 하면 한 9천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쉬는 날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2배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죠. 네. 성수기 기준으로 순수익 마진이 어느 정도 돼서 나세요? 제주도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가요. 돼지 값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가요. 저희가 받는 가격이. 그래갖고 마진율은 보통 저희가 한 30%를 잡는데 네. 성수기 때는 좀 더 낮게 한 20%에서 25%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매출이 한 달에 한 8천 이상이면은 계산이 좀 나오네요. 그렇게. 네네. 1인분 팔면은 고깃집은 뭐 남는 게 없다고 하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 상차림 비용이나 저희도 참숯을 쓰고 있다 보니까 참숯 비용이나 상차림 비용이나 찌개도 저희는 서비스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기본 상차림에 직원 인건비 하면 1인분 팔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세트 메뉴를 이렇게 넣어서 첫 주문은 세트로 받고 있습니다. 이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지금 총 6분이고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네. 고깃집 자영업이시잖아요. 네네. 장단점이 있으세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장사만 잘 된다고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하면 직장 다니는 것보단 여유 있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만큼 힘들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쉬거든요. 직장은 뭐 주 5일째 주말은 쉬고 있겠지만 저희는 가장 매출이 안 나오는 날 평일날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쉬고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많이 없죠. 그만큼 고생하면 그만큼 매출이나 이렇게 올라와 주면 그래도 고생에 대한 보답이 되니까 장점과 단점은 뚜렷합니다. 사장님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는 보통 9시에 장을 보고요. 가게는 10시 정도에 출근하고 아침 준비를 하고요. 저녁 10시에 마감하고 집에 가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 단골 분이 되셨는데요. 원래 강남에서 사시다가 지금 이 동네로 전입 오신 분이 있으세요. 저희 네. 초창기 때부터 저희가 인테리어 할 때부터 가게가 언제 오픈하는지 물어보시다가 지금은 거의 한 1,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손님이 있어요. 여행객이나 누구네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가게를 항상 추천해 주거든요. 너무 고맙고 그 손님이 정말 기억이 남네요.
저도 오늘 흑돼지 처음 먹어보고 했는데 흑돼지 진짜 맛있고 네. 전 개인적으로 비빔냉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창업하시고 난 다음에 네.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아직까지 후회해 본 적은 없는데요. 초창기 때는 과연 지금 워낙 보시다시피 시골이다 보니까 과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조금씩 손님들을 모시고 오고 솔직히 바쁜 게 힘들지만 더 좋거든요. 오시는 손님들이 또 나갈 때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이런 말 해주면 더욱더 기쁘죠. 제주도에 내려와서 뭐 네.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분들에게 뭐 조언 같은 거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시나 이런 번화가 쪽에서 하는 거는 뭐 유동인구나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골 지역이나 시외 쪽에서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이렇게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하실 때 분명히 다 노력들 하시겠지만 분명히 자기 그 노하우나 스킬은 충분히 연습하고 그리고 홍보나 손님 서비스에 대한 그 마인드 같은 걸 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미래 계획 있으세요? 일단은 이 가게가 첫 번째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다른데 이제 분점을 낼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많게끔 하는 게 일단 계획이십니다. 네. 사장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